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247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우승 소식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아시아 단체 선수권 결승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무서운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칭다오, 홈 관중으로 가득 찬 체육관, 모두가 중국의 축제를 예상하던 그 순간 경기는 시작되기도 전에 이상한 기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수판은 아직 0대 0이었지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그리고 코트에 안세영이 들어서는 순간 그 뜨겁던 함성은 이상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소리가 긴장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홈 경기이고 관중도 내 편이고 상대는 단 한 명인데 그게 왜 그렇게 조용해질까요? 중국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단어 바로 안세영 공안증. 단순한 농담이나 징크스가 아닙니다. 이건 기억입니다. 과거의 패배, 길어졌던 랠리, 버티다 무너졌던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집단적인 심리 상태죠. 안세영은 상대를 압도하는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고 감정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하지 않는 리듬이 상대를 가장 먼저 흔듭니다. 그리고 이 결승전은 단 39분 만에 끝났습니다. 스코어는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포츠 247에서 이야기할 건 얼마나 빨리 이겼는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흐름이 설계됐는가? 왜 중국 팬들조차 경기 전부터 불안해했는가? 그리고 이 우승이 단순한 한 번의 성공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스포츠 247이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아시아 단체 선수권, 겉으로는 홈팀 중국의 결승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설계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누가 먼저 그 결말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이 결승이 우연이 아닌 이유, 그 첫 번째 단서를 공개하겠습니다.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 이미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경기는 힘 대 힘의 싸움이 아니라 흐름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의 싸움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홈이었습니다. 관중, 조명, 공간, 모든 조건이 중국을 향해 있었죠. 그래서 중국이 준비한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초반부터 밀어붙인다. 길어지기 전에 끝낸다. 이 선택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경기가 길어지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요. 안세영은 이런 상대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느리게 들어갑니다. 더 안전하게, 더 단단하게 초반 몇 포인트에서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아직 접전. 하지만 랠리의 질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수의 스매시는 빨라졌고 각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반면 안세영의 리턴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대의 발을 늦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통제의 시작입니다. 관중 입장에서는 아직 팽팽한 경기,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 라는 신호가 이미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 선수의 선택지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치면 돌아오고 각을 주면 더 깊이 찔러오고
속도를 올리면 랠리가 길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밀어붙이겠습니까? 아니면 한 방을 노리겠습니까? 대부분의 선수는 여기서 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경기는 안세영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경기가 무서운 이유는 안세영이 점수를 딴내서가 아닙니다. 상대의 결정을 대신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수는 공격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세영이 허용한 공격만 하고 있는 상태.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승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체력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중국 벤치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작전 지시는 빨라졌고 제스처는 커졌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반대로 한국 벤치는 조용했습니다. 선수들끼리 짧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이미 시나리오 안에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 결승전은 결승 당일에 준비된 경기가 아니라 이번 대회 전체를 통해 만들어진 결론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결승만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선 경기들에서 랠리의 길이, 속도 조절, 공격 전환 타이밍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39분이라는 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압도라기보다 완성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이 우승을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안세영 개인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안세영이 문을 열었다면 그 문을 통해 들어가 경기를 끝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결승이 원팀의 승리로 완성된 과정, 그리고 중국이 가장 두려워한 그 다음 장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승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아젠디 약했다. 주전이 아니었다. 전력이 100%가 아니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전부라면 중국 팬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할 이유는 없겠죠. 중국이 두려워한 건 오늘의 패배가 아닙니다. 오늘의 패배가 예고하는 내일입니다. 중국 배드민턴은 항상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한 경기를 잃어도 그 뒤에 그림이 있다면 감수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은 단순히 우승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던 건 우버컵, 토마스컵, 그리고 그 이후에 올림픽 레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안세영을 최대한 피하지 않는다. 대신 빨리 끝내려 한다. 이게 이번 결승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경기를 길게 끌면 안세영의 세계입니다. 중국 선수들 스스로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초반부터 스피드, 파워, 공격 각도 모든 걸 앞에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세영은 그 통하지 않는 구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의 공격 루트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높이 뜨는 스매시, 강한 드라이브, 네트 앞 승부. 안세영은 그중 단 하나만 차단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조금씩 무력화합니다. 스매시는 되돌아오고 드라이브는 길어지고 네트 싸움은 다시 리셋됩니다. 이 순간부터 중국의 전략은 전술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중국 벤치가 중반 이후부터
작전 지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계산의 종료입니다. 이 경기는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 안에 없다는 걸 벤치가 먼저 알아챈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더 무서운 건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세영은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항상 같은 패턴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걸 알고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안세영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승이 끝난 뒤 중국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다." 이건 분노도 아니고 아쉬움도 아닙니다. 방향 상실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워 봅시다. 중국은 이번 결승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으려 한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확인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난 건 아닐까요? 39분. 이 시간은 단순한 경기 시간이 아닙니다. 중국이 준비해 온 모든 시나리오가 무너진 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패배보다 침묵을 택했습니다. 흥분하지 않았고 핑계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곧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분명 다음 수를 준비할 겁니다. 선수 구성, 로테이션, 전술 변화 모두 다시 계산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남습니다. 안세영이라는 변수는 계산이 아니라 존재라는 점입니다. 다음 경기, 다음 대회, 다음 시즌 중국은 더 강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안세영을 넘기 위한 강함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결승전은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경고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경기가 왜 안세영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원팀의 완성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이제 어떤 단계에 들어섰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결승전은 안세영 혼자 만든 승리가 아닙니다. 안세영은 문을 열었지만 문을 끝까지 밀어낸 건 팀이었습니다. 단체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에이스가 이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남아있는 팀은 결승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첫 단식이 끝났을 때 스코어는 1대 0, 숫자만 보면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코트 위의 공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된다. 이 신호는 점수판에 뜨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복식조가 코트에 들어올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홈 관중의 함성에도 시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랠리가 길어져도 한 번에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백하나와 김혜정은 화려하게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안전한 선택만 반복했습니다. 높지 않은 리턴, 무리 없는 네트 플레이,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호흡. 중국 관중 입장에서 이 장면은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단체전에서 가장 무서운 팀은 바로 이런 팀입니다. 상대가 흥분할수록 더 차분해지는 팀. 그리고 이 복식 승리가 결승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한국은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각자 역할만 하면 된다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마지막 단식에 나선 김가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긴장했을 겁니다. 첫 게임을 내줬으니까요. 하지만 김가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속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랠리를 길게, 각도를 좁게, 상대의 체력을 천천히 깎아내립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팀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의 문제입니다. 혼자라면 이 선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안세영이 문을 열었고 복식이 길을 넓혀 놨습니다. 김가은은 그 길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기는 뒤집혔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국 벤치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환호도 과한 제스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승하는 팀의 특징입니다. 한 명이 폭발해서 이기는 팀이 아니라 모두가 제자리를 지켜서 이기는 팀. 이번 결승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이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승은 중국을 이긴 결과가 아니라 한국이 완성된 순간에 가깝습니다. 이 누군가 빠져도 이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흔들려도 팀이 버텨주는 구조. 이제 한국 여자 배드민턴은 강한 팀이 아니라 안정적인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시아에서만 통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팀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우승이 끝이 아닌 이유, 그리고 왜 많은 팬들이 안세영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하는지 조금 더 과감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이 우승은 정점일까요? 아니면 신호일까요? 아시아 단체 선수권 우승, 숫자만 보면 하나의 트로피입니다. 하지만 흐름을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은 더 이상 기대하는 팀이 아닙니다. 이제는 상대가 대비해야 하는 팀이 됐습니다. 중국 내부 반응이 그걸 증명합니다. 패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돼 있었지? 왜 흔들리지 않았지? 언제부터 이런 팀이 됐지? 이 질문들은 상대가 우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팀이 이제 안세영 혼자의 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이스가 빠져도 결승에 오르고 에이스가 돌아오면 공기를 바꾸고 누군가 흔들려도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거는 선수 한 명의 전성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승이 무서운 겁니다. 보통의 우승은 다음 대회에서 부담이 됩니다. 예, 하지만 오늘의 한국은 부담이 아니라 기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 이 기준을 가진 팀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무대로 이동합니다. 우버컵, 토마스컵, 진짜 세계 최강을 가리는 무대입니다. 거기서도 이 구조가 통할까요?